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3월 6일 장 마감 오후 5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좋은 종목들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로 인해서 정말 불확실성이 정말 큰 상황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꼭 급등해서 수익 보시라고 기원하면서 영상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같이 잘해보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면 조금씩 회복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내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계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좋아질 계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 오늘은 LG 이노텍이 조금 움직여줬죠. 요 전 영상에서 LG 이노텍도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공매도 재개되는 부분들도 3월 말 이후 4월부터 재개가 되는데 PBR이 정말 저평가가 제일 심한 종목에 또 LG전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다수 종목들은 2차 전지와 함께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최근에 따로 움직이는 섹터는 해운 섹터, 그리고 철강, 그리고 또 뭐 방산, 조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몇몇 종목 말고는 2차 전지가 당일날 좋을 경우에는 같이 좀 오르려고 하고, 2차 전지가 좀 예를 들어서 좋다가 안 좋아지면 같이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주식은 폭등하고 코인 폭등하고, 코인은 반토막 났습니다. 테슬라 반토막 났어요. 엔비디아 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미국에서 폭락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 급락했고, 구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작년 12월 달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금투세액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가 있을 때 미국을 갔던지 코인을 갔던지 그쪽으로 안 갔으면 적어도 한국 주식에 있는 게 더 나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더딘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왜 이러냐 하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리 인하, 지금까지 처음에 물가 올라갈 때도 일시적이라고 파웰 의장이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할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물가가 폭등을 했었고, 여전히 고물가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고용이 강하고 서비스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잖아요. 하지만 미국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경기 침체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깡패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의도는 딱 하나예요. 그냥 대미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 그러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한국이 4배 이상 관세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사실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위비를 더 내던지 미국 쪽에 와서 공장 더 져라,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거기에 휴양지 짓는다 하면 끝이에요.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뭐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을 목표로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되면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때릴 때마다 유럽 증시는 폭등을 하고 글로벌 증시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증시는 금리는 인하하게 될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그런 부분도. 하지만 일자리는 한국에 얘기하고 삼성전자에 얘기하고 TSMC 투자 유치하고 글로벌에 자기보다 힘쓸 수 있는 나라에 미국 와서 공장 지으려고 하면은 일자리 늘어나겠죠.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라는 게 자명해졌죠.
때릴 때마다 미국이 폭락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꺾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부양책 냈잖아요. 폭등했죠. 독일 난리 났습니다. 신고가 가고 유럽 난리 났어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달러 보유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부양책 나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떨어진 종목 갖고 있다가 한 일주일 갖고 있으면 더블 치는 게 주식입니다. 그 일주일 더블 치는 구간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이 빠진 종목들.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맨 신저가고 2차전지 작년에 실적 안 좋다 그래서 신저가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IRA 폐지라든지 트럼프 당선되고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폭락한 부분들이 있죠. 그 폭락한 부분들을 이제는 잠시만요. 폭락한 부분들이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포스코홀딩스가 얼마 전에 관세 때린다 그러고 철강 쪽에 악재가 나왔는데 급등을 할까요? 우리도 중국 쪽에 관세 때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호재, 철강에 대한 다른 호재로 올라가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신용 등급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오를 수 있는 명분입니다. 왜 2차전지든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급등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은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이상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물가가 꺾일 거예요. 왜? 유가도 폭락하니까. 그러면은 물가가 많이 오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꺾일 거고 고용도 꺾일 겁니다. 물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사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다른 나라가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반짝 올랐던 섹터들은 다 미국의 기술주 폭락 중이에요. 고평가니까. 많이 떨어지면 오르겠죠. 그리고 미국은 절대 안 떨어진다. 미국은 갖고 있으면 회복된다. 10년 갖고 있으면 대박이다. 이 이야기 쏙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10년 동안에 한국 사람이든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그 정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한 명 하던 분이 거의 20분 할 정도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거래량이 많다. ETF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정상화되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낙인이 됐죠. ELS가 반토막이 났죠. 홍콩 증시 2배 올랐습니다. 그 난리통에 중국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 때려 맞아서 큰일 난다고 했는데 중국은 부양책으로 급등했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세요. 2차전지 실적 안 좋은데 꺾였는데 지금도 고평가인데,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지금 실적 다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도 재무제표 보면 죄다 적자예요. HLB 왜 많이 올랐을까요? HLB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글로벌 최초 항암신약. 항암신약 승인 기대감에 오르죠. 몇 천억이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매출도 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야 오르고 실적이 안 좋으면 폭락 먹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실적 안 좋으면 폭락 먹고 미국도 실적 안 좋으면 하루 만에 20-30% 날아가고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막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수급이 꼬였다. 미국의 임원들이나 워렌 버핏 이런 분들,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주식 팔아제끼는 거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됐잖아요. 근데 오르는 쪽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산 주식 위주로 폭락하는 거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 팔란티어 최근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이 떨어지면 올라갈 거예요. 미국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미국이 시끄러운데 안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대로 끝날 리가 없습니다. 4월달에 상호 관세도 있고, 그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계좌 회복의 길로 여기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실적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든 꺾였어요. 그러면 실적이 올해부터는 턴하기 때문에 공격받을 요소는 분명히 적고 예전에 고평가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쏙 들어간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다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를 팔아서 글로벌 증시 코인 간 거예요. 가서 될 리가 없죠. 그쵸? 그렇다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왜 포스코홀딩스가 오를까? 왜 철강주가 오를까? 철강 가격도 떨어지는데 다른 호재가 요만큼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왕고래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금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렇고 또 전고체 관련주도 그렇고 그렇다면 왜 안 좋은데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온통 머릿속에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오프닝이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저런 식으로 관세 때리고 하니까 캐나다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자동차 쪽은 관세 한 달 유예한다 그래도 다 폐지해야지 캐나다는 이렇게 할 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한 주였으면 좋겠다 캐나다 이런 얘기를 막 던집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왜 저렇게 얘기할까? 중국 견제하라는 얘기겠죠. 중국 쪽에 거기 와서 공장 짓는 거, 또 중국 쪽에 관세 때리라는 얘기예요. 펜타닐 이유도 있겠지만 때를 쓰는 겁니다. 펜타닐 가지고. 그거를 누구든지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엄포인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냥 얘기해가지고 뭐라도 얘기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협력을 잘하고 잘해서 어부지리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제 뭐 한국의 관세가 뭐 4배 높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FTA 때문에 우리 무관세입니다. 거의 무관세인데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미국 와서 공장 더 짓고 반도체 칩스법 정말 치사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 그러고 칩스법 만들어놨는데 그거 폐지해버린다. 안 할 거야. 미국 부채가 갚아버릴 거야. 정말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로 동맹국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너무 길게 끌었고 너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빨리 휴전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엔 동의는 하지만 중국 관세 때라도 눈하라 깜짝 안 하고 캐나다, 멕시코 눈하라 깜짝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자동차 한 달 관세 유예도 있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가 의외로 캐나다랑 각을 세운 경우에 멕시코까지 예를 들어서 저렇게 부담스럽게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멕시코는 펜타닐 마약왕 같은 경우도 넘기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복관세를 멕시코 때리지 않았고 이제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겠죠. 멕시코만이라도 관세에 대해서라도 좀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멕시코는 또 미국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작년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뭔가 큰 규제 관세가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진 부분들은 다 회복을 해서 바닥에서 2배, 3배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나 철강주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 오를 때는 오늘 오른 걸로 인해서 한 거진 3, 4개월 떨어진 건 회복이 됐어요. 손절 안 한 게 낫었죠. 내가 계좌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보고 있어도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올라갈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다 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면은 의외로 예전부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 올라가니까 단타가 좀 붙기는 해도 결국은 기다린 분들이 계좌 회복합니다. 내가 1억 투자하고 나서 1억 반토막 나서 1억 손절하면은 그 다음엔 1억 못 삽니다. 1000만 원 사고 이미 딴 거 사요. 그렇게 되면. 근데 가지고 있어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을 놓쳤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복구할 수 있다? 그거는
10% 20% 마이너스 났을 때 얘기해요. 큰 손실이 났을 때 내 계좌를 그대로 들고 있을 경우에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그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4월 달에 공매도 재개됩니다. 공매도 재개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버려진 상황, 개인 투자자 다 버리고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다. 미국은 단타 치는 데죠. 많이 떨어지면 이제는. 트럼프가 계속 관세 때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트럼프가 계속 관세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될 거예요. 강제로 미국에서 공장 지어야 되니까. 하지만 관세를 때릴수록 미국의 테슬라도 피해를 보고 미국의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럼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관세 때릴 때 캐나다가 지금 물러서지 않는 모습 저렇게 세게 나간다는 것은 캐나다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캐나다가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다 힘을 합치고 여기서 유럽하고 또 싸운다? 유럽도 안 물러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협상을 좀 잘해서 뭐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을 막 이야기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우리가 ATM이잖아요. 미국으로 따지면은. 왜? 우크라이나하고 한국하고 다른 건 우크라이나 미군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로 돼 있고 아무리 한국이 군사력이 강하고 해도 핵이 없잖아요. 그렇죠? 핵이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방이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방위비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협상이 좀 잘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못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친중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공격을 하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우리의 우방은 미국이지 중국하고 북한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 당선되고 폐지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거보다 요만큼만 좋아질 경우에는 2차 전지주가 상한가를 연상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상관없어요. 실적은 작년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떨어져도 충분히 떨어진 상황이었었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거기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쇼커버령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도 바닥이 좀 많이 올라주고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삼성 SDI,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등 해서 아직까지 2차 전지, 뭐 양극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여전히 바닥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르려고 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의 철강 감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 철강 감산한대요. LNG 사업 때문에 오르는 거고 당장 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한 건 던져놓은 건데 그 정도로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 미국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거였고 물가는 꺾일 거였고 달러 지수는 꺾일 거고 달러 약세로 가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오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닥을 오래 다진 상황에서 조금만 관세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절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2차 전지의 대형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 우리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철강제도 중국산 못 쓰게 하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중국산 강제나 이런 거 완제품 사용하면은 철강 좀 뭐 관세 폭탄 때린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저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란 쪽도 유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치사하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악을 지나가게 된다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트럼프의 관세가 될 수가 있고 쇼커버링이 터지더라도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게 2차 전지고 우리나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테슬라예요. 반절됐습니다. 반절됐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떨어져 봤자 여긴 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보시면은 상반기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275불인데 260불 저점에 250에서 275 이 사이로 더 떨어지게 되면 매수에 붙습니다. 근데 상반기 달성하기로 한 게 있잖아요. 유럽에서 매출 떨어지는 거 트럼프 대통령 되고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극우 정당 지지에서 유럽 전역에서 또 반발도 일으키고 있고 뭐 나치식 경례를 했다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20불 목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예요.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또 관세 얘기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급등했던 부분들 내려가는 과정이지만 이 두 가지 약속 상반기까지 중국 차량들과 경쟁할 새로운 저가 모델 선보이고 또 로보택시 요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요렇게 급등했던 부분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게 240, 50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만약에 손절불량이 터진다. 여기서 지지하고 260에서 70 지지하고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고 250에서 70 지지하고 급등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팔란티어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반등 좀 나오는 거고 아이온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전에 이런 종목도 다 피하자 그랬었어요. 반토막 됐잖아요. 하종도 때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쵸? 구글도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 말할 거 없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의 전성시대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는 거는 어렵다고도 회사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더라도 마진율이 줄어들면은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올 때 저항을 맞죠. 이 위에 전부 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매도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2배짜리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TSLR, 엔비디아는 NVDA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 여기도 하락기라고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실적 때문에. AMD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인텔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텔은 자사주 100조 매수했는데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에서 반도체 칩스법도 폐지한다 그러고 TSMC 1000억 달러 투자 유치하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전전긍긍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매일같이 삼성전자를 팔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인텔하고 붙으면 어떡하지?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영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점이 있어요. 애플은 그나마 급등은 안 했어요. 하지만 TSMC도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주가가 지금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저항이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등 나오게 되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스라든지 또 SQQQ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가 결국은 2차 전지하고 저는 똑같다고 얘기한 게 급등을 SQQQ가 한다는 거는 속스리 아니라 속스는 반도체 3배짜리 올라가는 거고 속스는 반도체 3배짜리 떨어져야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SQQQ도 미국 나스닥 기술주 100개 중에 떨어지는 거 3배짜리가 SQQQ잖아요. 미국은 오를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SQQQ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또 수익이 안 나요. 속스도 그렇고. 하지만 바닥 추세를 돌리고 위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속스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등 시 속스는 비중을 축소하고 이 SQQQ나 속스 같은 경우는 항시 올해 1년 내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세 얘기가 당장 끝날 일은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유럽이 남았기 때문에 유럽은 모르겠지만 미국 쪽은 관세기 나오면 빠지잖아요. 미국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스나 SQQQ는 항시 조정 때 보셔라. 왜냐하면 속스 지금 거의 바닥에서 한 70, 80%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올라 30불 찍은 바닥 대비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대 최대 기회가 미국 하락 기회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저평가가 맞고 개인 투자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한국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오늘 관세 우려에 이렇게 기사 보시면은 자 이제 한국 주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에 반등한 자동차주. 자 현대 기아가 지금 주춤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조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부가 유예를 해서 자동차주가 요만큼 조금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 사실 자동차는 현대 기아도 동남아 쪽에 투자를 인도 쪽을 늘리고 있어요. 관세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국 쪽에 투자를 현대 기아도 많이 해놨죠. 그래서 미국 관세 부과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주가의 측면에서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 현대위아다. 드디어 현대위아가 정말로 오랫동안 빠지고 저 반도체 관세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121선을 갖다 놨어요. 하지만 지금 제대로 오른 게 아니죠. 거의 최저점에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여전히 추세가 좋아요. 기아나 현대차는 많이 빠져서 현대차가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직 오르지 않았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현대차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관세로 인해서 피해볼 것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저는 멕시코도 캐나다도 중요하지만 유럽 증시 막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미국이 떨어지는 거에 관세 때린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유럽 지수 신고가 가고 난리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또 안보도 본인들이 책임진다 그러고 트럼프는 지금 유럽 편을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편 들려고 해서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다 우리나라만 성장률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 차트예요. 맨날 신고가입니다. 맨날 신고가.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한국이 너무 어렵다. 한국 망한다 얘기를 왜 하나요? 한국이 지금 유럽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일본보다 못한 건 뭔가요? 일본은 심지어 금리 인상합니다. 자신이 있어가지고. 엔화 강세 되잖아요. 대만은 심지어 중국 공격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뭐 TSMC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근처에 있고 중국 관세 때려 맞는다는데 맨날 지금 올라가고 홍콩은 아예 따블을 치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관세 때려 맞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양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기사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자체 부양책으로 주가가 지금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나오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요 기사가 있잖아요. 요 기사. 트럼프가 칩스법 형편없다. K반도체 보조금 축소 현실화.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설마 했던 거를 취소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미국 투자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하고 삼성전자는 뭐 63조가 하이닉스도 5조를 해놨는데 엔비디아 수혜주로 하이닉스는 올랐었는데 여기에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TSMC가 선제적으로 인텔하고 연합하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외국인이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반도체를 팔지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일로 사고 팔고 하는 건 있어도 길게 보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부양책이 나와서 자사주까지 매수하고 소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제대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뭐 65,000원 정도로 기대를 해보시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빨수해주로 또 잘 갔었어요.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주들이 반등하고 내려간다고. 심텍 지금 이것도 최근에 반등을 했죠. 그리고 어부 반도체 반등하고 내려가잖아요. 3배 해먹은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이렇게 3배씩 안 해먹었습니다. 아무리 실적 안 좋아도. 제주 반도체도 해먹었죠. 바닥에서 이렇게 해먹은 애들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예 3배 오르고 바닥에서.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진 게 제주 반도체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3배를 바닥에서. 어보 반도체 오르기 전 가격까지 빼고 3배 해먹었죠. 그리고 떨어지고 반도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반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칩스법 반도체 관련주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들은 손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자사주 매수라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양책 나오면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어서 한 번 더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타겟되려면 주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슬슬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폭등한 종목 중에 전력기기, 여기 지금 HD, 현대 일렉트렉,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어느덧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소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올랐던 애들, AI 때문에 올랐던 애들은 추세가 지금 꺾였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올라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시고, 안 꺾인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 대가 무조건 치른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반대 여론이 더 많아요. 중국은 찬성하고. 이거를 트럼프가 무시 못하고, 주가 급락하는 거 무시 못하고, 경기 침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지금 새로 뜨고 있는 섹터가 어디겠어요? 동맹국을 다 때려잡고, 우리나라에서는 동맹 다 어디 갔나? 트럼프, 한국 포함, 피아사지 관계없이 다 때려맞고 관세 때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반드시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고 에너지 자원이 떨어지는 역할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석연료 시추라든지 지금 감산합니다. 유가도 지금 침체 얘기 나와서 유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율이 높은 나라, 한국이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높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여기 방위비 더 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맺은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딴 데보다 관세 더 때려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호재로 작용된다는 거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왜 올라갈까요? 요거예요. 지금 알래스카 가스관 초다의 강간주가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 왜 그러겠어요? 동양제과, 하이스틸, 휴스틸, 넥스, 세아제강 다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동양철강 1600원에서 500원 찍고 느닷없이 이렇게 해먹죠. 실질적으로 지금 알래스카 크게 관련이 없는 데가 여기 해먹는 거예요.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예요. 세아제강 이런 애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잘 보시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철강 플러스 2차 전지인데 철강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현대제철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그래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 없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 저 호재로 인해서. 그래서 석유 시추 강간 종목 급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중국 거 못 쓴다고 하니까 다시 이 부분에서 강과 에너지 관광 공급 여력 부족하다 그러고 뭐 관세 리스크가 판가로 전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만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포스코홀딩스도 철강 때문에 떨어지면 오늘 오름으로 인해서 적어도 여기 12월 달, 11월 달에 거의 공포의 구간 있죠. 공포의 구간. 또 2월 달에 신저가 찍었던 공포의 구간 떨어진 게 한 며칠 올라서 여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떨어졌던 부분들까지 추세를 만들면서 오르겠죠.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또 단타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 길게 보면 계속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하고 길게 보면. 그래서 쇼커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가면 외국인들 예전에 55%까지 갖고 있었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아직 28%예요. 그럼 주가가 조정 나올 때마다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추세를 타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저 호재로 인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뭐 멕시코 관세 무슨 유예되고 또 지금 캐나다에 대해서 또 통화한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된다면 전부 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부양책 왜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 주식 전부 다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합니다. 거래량도 없어요. 미국 가고 코인 가라고 부추기고 IMF 온다 그러고 달러가 뭐 부족하다느니 세계 9위예요. 달러 보유가. 그런 얘기 나오는데 독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부양책 때리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규모 부양책에 아무리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여도 그 부분 생각하면 한국 증시가 얼마나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끄러울 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개미들 비명 양자 컴퓨터 얼마나 얘기가 나왔어요. 또 폭락 먹잖아요. 반토막 금방입니다. 미국에서 이 보세요. 그렇게 양자 컴퓨팅 갖고 했던 걸 리게티 컴퓨팅 지금 뭐 순식간에 양자 컴퓨팅 뭐 20% 떨어진 게 아니라 뭐 50%씩 다 날라갔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가 있는 거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것도 12월 달에 제일 시끄러웠던 섹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2차 전지는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는 못하고 이거보다는 나아질 거야 해서 주가가 홀쭉해진 상황에서 더블 이상 간다는 논리고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알래스카 호재로 인해서 철강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아제강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런 부분들이 호재가 됐구나.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해운주예요. 대한해운, 뭐 HMM 이거 원래 흠슬라였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또 HMM은 매각 이슈도 있어요. 결국 회복하잖아요. 또 그러면 해운주가 또 동방 같은 이런 기업들 또 STX 그룹주도 있고 요런 중소형주도 보면 자리 만들고 있더라고요. 실적은 다 좋아요. 보니까 동방도 뭐 퍼가 4하고 HMM 뭐 퍼가 3에다가 대한해운 퍼 2예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대한해운도 안 올랐죠. 121선 와 있단 말이에요. 걸리면 세게 걸릴 가능성이 있죠. HMM 올랐지만 동방 뭐 그리고 해운주 전부 다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오르락 내락 하면서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전력기기랑 다르게 안 꺾였어요. 전력기기는 AI 쪽에 엮였기 때문에 꺾였다는 얘기고 방산주는 언제든지 휴전하게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기대감에 올라간 부분들이 꺾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최근에 어떤 게 올라가고 엔터주가 꺾였죠. 엔터주가. JYP 엔터 최근에 조금 오르다가 조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에요. YG 엔터. 이런 것도 올라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오히려 2차 전지주 같은 것들을 오르면은 오히려 또 이런 엔터주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오르는 거고 카카오도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지금 AI가 관련된 또 딥시크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 이렇게 오래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LG 이노텍도 그렇고 요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 요런 것들이 생기죠. LG 이노텍, 현대위아 이런 것들 앞으로 더 간다고 보셔야 돼요. 관세 때문에 떨어져서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게 대다수 종목들이 그래요. LG전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닥에 지금 횡보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기업들이 쇼커버가 강하게 터질 수 있으니까 LG전자는 LG이노텍처럼 또 큰 기회가 되는 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는 데가 LG전자인데 맨 최저가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렇게 계속 때렸다가 유예한다, 때렸다 유예한다,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가야 돼요. 그 호재로 인해서. 그리고 그나마 좀 자유로운 게 건설입니다. 독일도 건설주가 뜨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 이제 121선 자리예요. 이 좋은 기업이. 그나마 현대건설 사상 최대 적자 나온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하고 지금 철강주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적자 나온 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GS건설 이런 종목들, DLENC,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부 다 DY파워, 대창단조, 여기가 제일 싼 기업이에요. 영업이익 몇백 나오고 퍼가 2, 3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TYM 올랐었고, HD, 현대,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 제다 재건주예요. 이런 쪽은 트럼프가 어떻게든 휴전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수혜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재건주는. 그러니까 건설도 조선주 바닥일 때처럼 재개발, 재건축, 해외 쪽 수출, 그리고 국내 재개발, 재건축, 영업이익 최대폭 적자 났는데 올해부터 턴한다. 현대건설. 이런 식 논리로 올라가듯이 지금 2차 전지도 이런 논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워낙 이탈이 돼서. 이거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다. 많은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외국인들 쇼커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S&P에서 포스코 3사 등급 전망 하향이라 그러는데 오르는 거 상관없습니다. 중국 휘청인다 달아오는 철강주.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매도 리포트 나오고 했던데 아니에요. 여기가 2월 10일 날 우리가 뭔 꼴을 겪었어요. 트럼프가 철강 관세 때린다 그러고 신저가 때리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가는 방식이 현대건설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실적이 올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지 미친듯이 좋아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자체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철강으로 오른 거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 M, 에코프로 BM은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LG 화학은 여전히 쌍바닥 자리에 있어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포스코 퓨처엠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여전히 안 갔습니다. 여기가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이 올라가면 2차 전지주가 죄다 급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양응급제 신기술로 캐즘 넘는다. 요 얘기 나오죠. 요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룹 차원의 공급망 구축 성과도 알리고 캐즘 해법으로 전기차 주행거리 충전소또 양응급제 기술 제시, 우리가 리튬 메탈 응급제든 차세대 소재와 직접 리튬 추출법 공정기술 소개하면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식으로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저렇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야 나중에 올라갈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MR 양극재를 하는데 니켈과 코발트 비중 낮추고 망간에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 높임으로써, 그래서 여기 LFP가 있고 LMR, 리튬 망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중간 가격대 전기차 소재로 니켈 함량을 60% 낮췄지만 에너지 밀도 높여서 요걸 선보이겠다. 이런 기사들로 나오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진심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잡고 우리가 선제적 확보한다. 근데 이거가 오르는 이유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시장 점유 10% 달성해서 하겠다. 핵심 부품 구동 모터 흑연 공급망 구축 전략을 소개하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통주 중에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배터리팩과 원통형 배터리 캔 소재를 전기차용 철강 제품을 소개한다. 그래서 그래서 전년 대비 25% 넓은 크기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다는 거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퓨처엠이 정말로 지금 바닥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고래 때문에 떨어졌나요? 대왕고래 때문에 급등하고 그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 회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다 몇 번 오르면은 요 가격 가는 거예요. 이 월봉 20월선. 또 많은 분들 제가 포스코 DX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거량 터졌다. 세력 붙었다. 내려왔죠. 떨어졌는데 요거는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대량 거래로 또 양봉을 쳐놨거든요. 중요 자리를 양봉을 쳐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또 올라갈 때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붙는 거예요. 요렇게 한다면은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요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요 자리에서 20에서 지킬 경우에는 또 이 윗단 도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틀 연속 주가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래요. 여기가 저평가거든요. 또 보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 만들고 있어요. 급등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포스코 그룹주가 바닥에서 월봉상으로 20월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요것도 철강 관련해가지고 지금 세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이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에 중요 가격을 이탈 안 하면 스틸리온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철강주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조선주도 바닥에서 올랐지만 이제 철강주도 올라갈 이유가 붙었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오르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에서 제일 센 게 스틸리온 포스코 DX 쪽, 인터내셔널 쪽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고체 관련주로 못 오른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관련주 중에 여전히 안 오른 종목들 2차 전지주가 철강주가 또 오른 이유 안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른 게 여기 포스코홀딩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중국산 철강 후판에 38% 덤핑 방지 관세 때려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또 주가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강이 지금 트럼프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한번 급등했던 게 TSI 같은 종목들. 이것도 사실은 전고체 관련주로 한번 오른 거예요. 급등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수 스페셜. 여기는 올랐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더블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주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한농화성도 그렇고 최근에 한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이 밑에 라인 지지하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밑에 라인 지지하면 전고체 관련주로 또 움직이겠죠.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결을 같이 하고 포스코 퓨처엠 하고 결을 같이 하는 게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주 반도체가 어버브 반도체가 올랐다가 지금 오른 가격 전으로 빼고 반등이 들어갔죠. 여기서 거의 살짝 이탈하고 이게 바닥에서 3배 올랐잖아요. 요런 식으로 오르기 전까지 떨어진 가격이 있는 종목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오르기 전 가격까지 거의 10분의 1 토박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관 수급 들어오죠. 그래서 LFP 배터리 분리막 관련주로 중국 기업에 대규모 납품을 했었는데 수주 성공해서 중국 업체하고 경쟁해갖고 원가 경쟁력을 대등하게 확보를 했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지금 조정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오르는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저가를 때린 게 원래 재작년에 급등할 때 신저가를 때린 게 여기도 때렸고 금양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유증을 철회하면서. 그러니까 관리 종목 되지 않는 한, 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금양 주주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빠졌죠. 관리 종목 돼서. 얘가 그래도 오르려고 했었는데 유상증자 철회했는데 결국은 여기는 이제 단점이 이게 예전에 올랐을 때 실적 좋아서 올랐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번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없고 코스피 200에서 빠지는데 나머지 지금 바닥에 있는 이때 당시 때 급등을 했던 종목이 또 금양 1등 주식이 이때 당시 땐 그랬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지금 또 금양에서 하려고 하는 몽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있어요. 그럼 이번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면 또 금양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관리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대신 거래 정지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거, 또 윤성 FNC 같은 게 이거는 심지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오르기 전 가격으로 빠졌죠.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 좋은 기업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실적이 얘는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정도 밑에 있다는 거거든요. 윤성 FNC 같은 기업이 어느 정도 밑에 있냐면은 믹싱공정 회사인데 이게 지금 오르기 전 가격, 그래서 제가 어보 반도체 같은 거 있죠. 오르기 전 가격에서 바닥에서 3배 먹었어요. 그건 윤성 FNC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요것도 3천억짜리예요. 영업이 굉장히 좋고 심지어 부채도 없어요. 여기는 부채도 없습니다. 부채 100%가 안 돼요. 그럼 돈을 남기는 회사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졌죠. 근데 올라갈 때 보면 어버반도체 같은 애들 보면은 이렇게 신저가 찍고 요 밑에 라인에 있을 때는 거래량 없어요. 요 밑에 라인에 있을 때는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은 우리가 시컨 갖고 있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 바닥에서 새 더블 그냥 쳐버리고 내려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윤성 FNC는 거래량은 없지만 실적이 좋고 또 우리가 건식 믹싱 장비 개발하는 기술 차별화가 있는데요. 삼성 SDI에도 우리가 납품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쪽에. 그래서 이게 국제가제 주간기관으로도 선정된 데예요. 그래서 또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런 기업들이 지금 이게 빠졌잖아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상승 눌림목이고 아직 여 위에서 거래는 안 터졌어요. 그럼 35,000원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이번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제대로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그룹주 다 급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보면 부채 줄어들었어요. 양극재 수주 관련돼서 앞으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헝가리 공장도 준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천억 정도 자금 조달도 성공했어요. 차입금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코스피 이전은 실패했고 안 한다고 했죠. 이게 실패가 아니고 안 한다 그래서 흑자 내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포스코 그룹주도 작년보다 나아지는 한 해거든요. 그쵸?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이 심지어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고 신용 등급도 꺾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분들도 이제 에코프로 BM 얘기 안 합니다. 왜? 에코프로 BM은 들고 있기가 좋았거든요. 30% 오르고 떨어지고 30% 오르고. 근데 이번 코스피 이전으로 인해서 싹 나갔어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싹 털어버리면은 여긴 또 안 할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근데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 또 다 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10월 달에 포스코 퓨처엠이 신저가 찍을 때 얘 안 찍었잖아요. 이렇게 10월 달에 얘 찍고 2월 10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신저가 찍었을 때 삼성 SDI 2월 10일 날 신저가 찍고 LG 화학 찍을 때 못 갔어요. 신저가 안 찍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2월 10일 날 저점 찍었는데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BM만 여기 신저가를 안 찍었거든요. 양극재 관련주 중에. 그러면은 이제는 같은 위치까지 왔고 단타를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도 넓게 보면 기관들이 엄청 샀고 외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특히 에코프로는 미친 듯이 산 쪽이 에코프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다릅니다. 넓게 보면 이때는 지분율이 4%, 지금 20%예요. 에코프로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에코프로 거래량이 오늘 기준으로 71만 주예요. 옛날로 따지면은 지금 거래량 10만 주인 거예요. 에코프로가. 액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70만 주가 아닙니다. 5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예전에 150만 원이 고점했잖아요. 에코프로가 액분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에코프로 같은 기업에 바닥을 잡고 급등이 들어가면은 어버브 반도체처럼 요런 식으로 21선 요 라인에서 요렇게 급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래가 없다 그래도. 제주 반도체처럼 될 수 있어요. 올라갈 때.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못 갖고 있는다고. 에코프로 BM은 갖고 있어도 올라가니까 상으로 가잖아요. 나인테크 연상으로 가잖아요. 나인테크도 이렇게 밑에 있다가 연상으로 가서 더블 쳐버렸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넓게 보세요. 요런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머티리얼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61선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내려왔죠. 신저가 또 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29,000원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 없어서 포기했고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런 애들은 버렸더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20도 뚫어가지고 한번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ICD 같은 종목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이 21선, 61선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진 것들은 이렇게 한번 급등해서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도 요번에 들어올릴 때는 반드시 거래량 터집니다. 관세가 호재가 돼서 터질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도 관세가 호재가 되고 철강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2차 전지가 덤으로 얹어질 경우에는 또 여기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졌던 40만원, 45만원까지 강하게 뚫어버리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가 달려들게 만들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괜히 손절했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포스코홀딩스가 또 많이 했잖아요. 현금도 2조 6천원 만든다 그랬고 공장도 매각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강사업 쪽도 지금 뭐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철강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위기감이 있다 그랬죠. 원가 경쟁력 개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여기가 차입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려면 같은 키 맞추기가 들어가려면 20만원에서 25만원을 일단 찍으면은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실적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도전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2배 이상 오르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30만원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기차 시장 회복한다. 전기차 시장 회복이 본격화되면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지분, 자산 매각해서 현금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됐는데 장기적인 플랜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 상을 때렸던 기업이에요. 상 때렸던 기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은 공매도 재개됐을 때도 잘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샀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도 결론적으로 기관들은 에코프로 BM이 요번에 조금 더 추세를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 BM도 다시 코스피 이전 신청하면 그만이고 단타 물량은 나갔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에코프로 BM 하면서 요번에 단타 물량은 나갔고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주가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LG화학하고 위치가 다를 게 뭔가요? 얘도 지금 올랐나요? 21선에 있어요. 삼성 SDI가 그 많은 호재가 있어도 ESS 쪽도 있고 그 많은 호재가 있고 한데도 여전히 지금 이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삼성 SDI는 위치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 IRA 법안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다. 그럼 기술력이 있는 데가 또 삼성 SDI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또 그래서 배터리, ESS 배터리는 거의 분기 최대치 매출한 데가 또 삼성 SDI예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60을 찍고 쌍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요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올라갑니다. 가망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자리에서 주가 급등해서 올라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저가를 세게 때린 다음에 바닥에서 횡보 때리고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심지어 흑자 나는데 이에 대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저가를 찍고 심지어 흑자 나오는 윤성 FH도 지금 안 올랐다는 얘기.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위로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 심지어 동화기업 같은 기업도 갑작스럽게 연상을 때렸다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면 한 방에 때립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전고체로 해서 순식간에 급등한 거예요. 이런 바닥에 있다가 TCC 스틸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금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양 주주님들은 이번에 감사보고서만 통과되면 나머지 2차전 지주랑 또 관리 종목 됐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는 항시, 한농화성 조정시,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조정시, 이수 스페셜티 지금 급등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 머티도 있죠. 에코프로 머티 많이 내려왔어요. 또 다시 내려왔어요. 에코 바이오도 지금 다 에코 엔드림 요것도 전고체예요. 거래량 안 터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주도 안 간 것들 많아요. 지금 철강주가 움직인 거지 2차 전지주가 움직인 게 아니다. 2차 전지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칩스법은 정말로 폐지는 안 하더라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을 지금 노리는 거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캐나다, 멕시코가 말을 안 들어요. 중국도 말을 안 듣습니다. 유럽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유예될 가능성과 함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지, 여기서 이제 IRA 법안 폐지라든지 이거 폐지 못한다 그랬어요. 행정명령으로 폐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시겠죠? 그럼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게 모멘텀이 돼서 2차 전지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포스코 홀딩스로 올라가지만 포스코 퓨처에 아직 안 올랐잖아요. 이런 애들은 하루에 20% 30% 상한가 때릴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니켈 가격 하락도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됐고, 전기차 성장 둔화도 지금 둔화가 됐는데, 전구체 판매량 확대를 또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대중국을 규제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내려가는 쪽은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급등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번도 안 해준 거는 우리나라 바닥주,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 건설 섹터 바닥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대다수 90% 2차전 이런 종목들이 다 바닥에서 하나도 안 올랐어요. 미국 쪽으로 자금이 빠졌고, 100명이 주식했으면 3년 동안에 50명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안 돌아서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단 한 종목도 거를 수 없다. 문제가 없는 기업은 터무니없이 폭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셨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프닝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포스코 DX도 제가 AI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자동화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관련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급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워낙 많이 빠져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기업들은. 그래서 철강주 포스코 스틸리온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예전보단 다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장비 관련주 차례입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 때린다고 유예하고 관세 때리고 유예한다 그러면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망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런 대주전자재료도 있지만 나노 신소재 이런 애들도 똑같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건 도전자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또 예전에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라이트, 여기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세비캠하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완벽하게 정리되셨죠? 그리고 건설도 봐드렸고, 최근에 대한항공 이런 애들도 추세는 만들고 있어요. 그나마 실적이 턴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데가 CJCGV입니다. 여기도 외국인들 보세요. 엄청 많이 사놨어요. 기관들도 많이 샀어요, 이거. 그러면은 아무리 넷플릭스에도 극장 안 갈 수 없고, 이제 예전보다 더 독점이에요. 부채도 확 줄어들었어요. 여기 이제 현물 투자까지 들어가서 CJ 쪽에서. 그럼 이런 애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LG 이노텍처럼 오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LG전자도 이제 올라갈 차례고, 이제 현대위아가 준비가 됐어요. 자동차주 DY 하나도 안 올랐어요. MS 오토텍 여기는 지금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으로만 지금 958억인데 시총이 1700억을 450억을 자사주 소각을 한 데예요. 그냥 거래 한번 터지고 쉬고 있는 구간에 보여주고, 화신이 간 것도 아니고 성우하이텍 간 거 아니에요. 다 바닥입니다. PHA도 있어요. 동아화성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다 좋은 기업인데 하나도 안 가고, 근데 이런 차트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나마 조금 시작하는 게 현대위아다.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요 전 영상을 좀 봐주시고,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온 거, 그러니까 정말로 신기한 거는 지금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트럼프 공급만 재편해서 동남아 갔던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남아로 공장 이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얀마 현대차 독점이 LVMC고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 LVMC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관세하고 상관없는 데예요. 오히려 이 동남아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고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차값이 예전에 무슨 뭐 3천만 원 하던 차가 1억이 된 나라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달러가 강세인 거에 대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되면 여긴 뜨는 거예요. 그거는 LVMC 기사에서도 맨날 나왔던 내용인데 차값이 이렇게 비싸도 매출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잘 팔리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독점이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베트남이 왜 지금 이러냐면 베트남하고 중국, 태국 쪽으로 고속철도가 연결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라오스의 명물이 돼서 라오스가 지금 엄청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SK 하이닉스가 수력 발전해줘서 전기가 풍부해서 다른 나라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라오스에서 또 건설, 도로 까는 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진출을 해서 깔고 있습니다. 건물도 짓고. 근데 이게 직항이 생겼고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라오스가 1위예요. 아시겠죠? 베트남도 뜨는 나라잖아요. 평균 연령이 라오스는 23살입니다. 50%가 23살, 4살이에요. 출산율은 3.5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LVMC가 전기차 충전소 이거 지금 2차 전지 LVMC 전에 요 전 영상도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도 LVMC가 여기 독점이에요. 라오스에서. 여기에 지금 전기차가 뜨고 있거든요. 택시 잡으면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라 그랬어요. 라오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전기차 충전소 독점인데 여기 LVMC는 라오스 내 한국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40%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라오스 전력공사하고 국가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전기차 충전소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건 말씀 안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LVMC가 저는 급등을 안 하는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는데 대주주도 주식을 3년 동안에 1,000억 샀고 최근에 또 2,000원에 또 100만 주를 사갔고 호재가 계속 있거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든 SPC든 맘스터치든 이디야든 누구랑 연결이 돼 있냐? 라오스 최대 기업 코라오예요. LVMC입니다. 여기 LVMC예요. 이쪽이 여기에 동구바이오 제약도 있고 이뮤니스 바이오도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오 스마트 모빌리티 여기 이제 우리가 코코넛쌀로 지분 들어가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데서 라오스 카카오톡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유통업해서 LVMC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지금 라오스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편의점이 또 여기 이마트고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코콕마트예요.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걸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라오 그룹이 라오스에서 엄청 뜨고 라오스하고 한국하고 교류가 잘 보시면 농촌 쪽은 죄다 라오스 국민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정상회담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럼 라오스의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라오스 국민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편의점은 전부 다 LVMC 거, 코콕마트, 이마트 가는 거고 또 면세점 오픈합니다. 6월 달에. 신세계 백화점하고도 우리가 합작법인 했잖아.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했잖아요. 그러면 라오스의 최초 면세점도 6월 달에 생기고 쇼핑몰 제일 큰 거 3개 생기고 이 지금 파리바게트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죄다 LVMC랑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리고 공개 못하는 대기업이 60개 정도 지금 한국 기업이 6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맘스터치도 당연한 거고 K푸드가 지금 엄청 뜬다고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은 이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저는 정말로 이 오세영 회장님 같은 경우가 정말로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냈잖아요.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칠 텐데 성공스토리 책을 낸 거예요. 뭘로? 라오스의 삼성전자, 라오스의 현대차, 라오스의 이마트.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를 낸 건데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여기 LVMC 홀딩스예요. 라오스에서. 그리고 라오스 세금 20% 냅니다. 그 자동차 제조하죠. 금융, 인도차이나 은행 있죠. 은행이 LVMC 최대 주주죠. 그리고 합작법인 KB카드하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라오스 자동차 팔게 되면 할부금융은 KB금융에서 또 하는 거나 다름없죠. 지분 들어가 있으니까. 건설, 물류, 이마트, 퀵서비스, 택시, 유통, 레저 다 합니다. 골프장도 하고 다 해요. 이런 거를 지금 LVMC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성장 모멘트 LVMC 홀딩스 아센시안 공략하고 이 기사 나온 거잖아요. 라오스의 정주영이라 그러고 아니 그래서 보시면 요거예요. 라오스에서 신차 판매 SKD 신차 판매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LVMC에서 하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 요거 보시면 CKD가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서 직원이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편의점 때문에. 그래서 코라우 그룹 자체가 매출이 2조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자회사로 편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LVMC 자회사로 편입을 할 텐데 요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지만 LVMC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요 기사에도 있지만 좀 이따 제가 요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설명드리면은 지금 보면 매출이 2조 2천억이 됐어요. 1년 만에. 이거 매일경제TV에 나온 내용입니다. 방송으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2조 2천억이 되는데 편의점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의점은 여기 보시면 2,000개까지 늘린다 그러고 이마트를 엄청 늘리는 거죠. 합작법인 한 이마트. 인도차이나 은행은 LVMC 최대 주주예요. 인도차이나 은행의 최대 주주는 여기 오세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LVMC 지분에 KB금융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KB코라우 리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세계백화점이에요. 면세점 6월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라오스판 스타필드에 또 뭐죠? 편의점 2,000개 목표 그리고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잖아요. 신도시 건설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발전하는 건가?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VMC에 이렇게 뜨고 있고 또 보시면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합작법인 했죠? 지금 상장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성석 대표이사 여기는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차 수요 늘어나고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작년에 보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은 3월 말에 나와요. LVMC 해외 기업이라서. 근데 왜 단기 손실이 나오냐? 이건 KR모터스 때문이고 여기 나오죠. 라오스 환율 프로모션 했어요. 환율이 너무 많이 뛰어서 차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이제는 그걸 안 하더라도 차값이 3배가 올라도 매출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은 KR모터스 때문에 나오는 건데 KR모터스는 지금 땅을 650억을 창원에 내놨고 매각을 하게 되면 LVMC는 손실 날 일이 없는 회사예요. 부채비율 50%밖에 안 됩니다. 최대주 지분율 높고. 그래서 요 이유가 나오죠. 작년까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차값이 3배 올랐는데도 매출이 안 줄어들었다. 베트남은 트럭 2등이에요. 기사 나오잖아요. 이거 올해 나온 거예요. 유통업 나오잖아요. 이건 LVMC하고 이마트하고 마스터 프랜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LVMC가 뜰 수 있는 콩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가 나면은 자회사로 편입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라오스의 코라우 그룹 자체가 매출이 2조 된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콕콕챗 있잖아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 콕콕챗, 라오스의 채팅, 쇼핑, 금융거래, 온라인 쪽을 다시 한번 이게 핵심이에요. LVMC에 뜰 수 있는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라오스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을 개발을 하고 있고 라오스에서 택시 사업하고 이 3륜차 뚝뚝이 이게 지금 태국까지 진출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트럭 2등 미얀마 현대차 1등이에요. LVMC가. 그런데 아까 저 채팅 앱 있죠? 여기 나온 거. 요거를 어디서 개발하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는 코코넛사일하고 합작법인한 LSM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누가 밀어주는 거냐면 라오스 국무총리하고 장관이에요. 라오스 세금의 20%를 내니까.
이렇게 뜰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주가가 안 간 거예요. LVMC가. 그래서 KR모터스 매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내놨어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고 이제 바닥은 좀 잡아가고 거래량 늘어나는데 이거 매각 때문에 LVMC 수백억 돈이 들어오고 LVMC 지분법 손실 안 나는 거예요. 무조건 매각한다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세훈 회장도 얼마 전에 2,000원에 또 100만 주 산 거고 LVMC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만한 호재가 있고 그게 다 6, 7월에 몰려있고 올해 6월달, 7월달에 라오스에서 쇼핑몰 오픈한다고 합니다. 3개나. 거기에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다 들어갑니다. 부채 비율 5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분 관계에서 인도차이나 뱅크 지금 10%지만 주식 전환 안 된 게 2천만 주가 있어요. 그거 되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 50%고 인도차이나 뱅크의 최대 주주는 또 오세훈 회장이고 라오스 민간은행 1등이에요. 인도차이나 뱅크가. 그리고 만약에 인도차이나 뱅크 주식 전환하게 됐을 경우에 대기업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매각하게 되면 LVMC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이 있나요, 이거? 아예 없어요, 이거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10배든 올라버리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LVMC는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 적자는 KR모터스 때문에 나는 거고 정말로 올해가 가장 크게 뜨는 해는 맞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는 다 뉴스에 있고 없는 말씀드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로 좀 강하게 올라가서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연상을 친다든지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요소들 많고 여기가 지금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코라우 그룹 자체가 매출이 2조짜리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 2천억대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호재가 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맨날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세게 올라갈 수 있다. 항상 우리 작년 4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신고가였거든요. 2번이나. 그래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아마 이런 횡보 구간은 털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중장기 매집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위로 거래 터지면 진짜 쏘는 겁니다. 1660원,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쏠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지금 뭐 힘든 종목들도 많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 말 바꾼 적 없고 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오르지도 않았으면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조금 요새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관세로 인해서 정말로 10개 중에 9개는 우리나라 종목들이 최저점 바닥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는 LG전자 같은 종목만 봐도 알 수가 있고 현대자 같은 종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분들 인내하신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정말 기쁜 날 온다. 적어도 미국은 많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수급이 꼬여버렸다. 2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3년 전에 코로나 관련주처럼 또 이전 전에 2차전지처럼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바닥에서 구조적 성장한다고 그러고 그 당시 때 조금만 2차전지 안 좋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좋다 그러면 희망 고문하지 마라.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손실이 많은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회복이 돼서 지금보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 잘 돼야 저도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자세하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정말 많은 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 적어도 우리 작년 10월달 11월달처럼 막 떨어지고 있는 시장 아니에요. 지금 미국처럼 폭락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악재가 호재가 되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정말 같이 잘해보자. 도움된다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